다음은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Z에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빗금친 부분은 같은 종류의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을 나타내고, 원자과 전자가 Z보다 Y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2주기랑 3주기를 살펴볼 때 2주기가 될 때는 1s의 전자 2개에 2s의 전자를 채워야 될 것이고, 2s의 전자를 다 채우고 난 뒤에야 뭐를 p-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비율을 나타냈으니까 2s-오비탈까지 다 채우고 이 p-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있는 X, Y, Z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5분의 4와 5분의 1로 S와 P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2p 오비탈을 채우고 난 뒤에 3s 오비탈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2p 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다 들어가야 3s 오비탈이 채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한 개 아니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얘가 4개, 5개 또는 6개. 그리고 아예 2p 오비탈까지 다 채워지는 경우면 2p 오비탈까지 다 채워지는 경우에는 s 오비탈이 4개. 요런 경우가 가능할 거예요. 4, 5, 6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p 오비탈은 전부 다 6, 6, 6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율, 1대 4의 비율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X 원자는 1s에 2개, 2s에 2개, 그러니까 s오비탈의 전자 4개와 p오비탈의 전자 하나가 있는 붕소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붕소 빼고 난 뒤에 나머지 애들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탄소부터 그럼 볼게요. 왜냐하면 붕소가 P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를 한 줄로 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오비탈 얘는 2주기니까 전부 다 4개. 그 다음에 나트륨 3주기부터 시작할 때 하나씩 늘어나서 3s오비탈까지 다 채워지고 나면 s오비탈의 전자 늘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p오비탈에는 얘는 6번이니까 4개, 나머지 2개가 p오비탈이 될 거고, 3개, 4개, 5개, 6개 다 채우면 이제 3s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니까 p오비탈은 6개로 유지가 될 거고, 이 알루미늄부터 다시 하나씩 늘어나서 이런 비율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S 대 P의 비율이 3대 4랑 S 대 P가 3대 4인 걸 일단 찾아야 되겠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S 대 P가 4대 3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두 개의 비율이 3대 4인 걸 찾아야 되는데 3대 4인 걸 찾아보면 이것과 6대 8, 이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 질소는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5개고,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14족이니까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4개가 되겠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Z가 Y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더 큰 질소가 Z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게 규소가 될 거고 얘는 붕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S 대 P가 3대 4니까 3대 4 빗금친 부분은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에 빗금친 부분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붕소랑 질소랑 붕소를 비교할 거예요. 제1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면 경향성 자체가
2주기 같은 주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 중에 2족과 13족, 15족과 16족만 역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2주기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리붕, 배, 탄, 산, 질, 불, 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Z가 질소였고 그 다음에 X가 붕소였으니까 Z가 더 크다. 이거 올바른 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Y랑 Z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주기율표 보시면 Si 위에 탄소 있고 그 다음에 질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원자 반지름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클 거고 탄소랑 규소를 비교하면 같은 족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 때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죠. 그러니까 Y는 Z보다 큰 원자 반지름을 가진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에 다음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XYZ에 대한 자료이고 XYZ는 18족 원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은 경향성이 따로 예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대로 리튬이 제일 클 거고, 네, 붕, 탄, 질, 산, 불, 네,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1이온화 에너지는 ZYX니까 원자 번호가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1이온화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순서가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1이온화 에너지, 원자 번호가 연속이면서 역전이 안 일어나는 거. 네온, 플루린, 산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거꾸로 쓰려니까 헷갈려요. 그쵸? 여기서 얘가 가장 작은 게 리튬이 되겠죠. 리튬,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베릴륨, 탄소, 산소, 질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원자 번호가 연속되어 있는 거를 찾아보면 원자 번호가 연속되는 거 이렇게 연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 B, C, N이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걸리면 15, 16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앞에 이렇게 걸리면 얘들이 역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도 B, B 역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요렇게 해도 역전이 일어날 거고 18족 원소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그 경우의 수 자체가 BCN 얘네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붕소, 탄소, 질소가 각각 X, Y, Z가 되겠죠. 그러면 이 X, Y, Z의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려면 B 플러스, C 플러스, N 플러스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B 플러스는 한 개 작아진 베릴륨의 전자 배치를 할 것이고 탄소는 한 개 작아진 붕소의 전자 배치를 할 것이고 질소 양이온은 한 개 작아진 탄소의 전자 배치랑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자 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붕소와 베릴륨 비교하면 붕소가 더 작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Y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탄소의 전자 배치 Z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ZXY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에 그림은 원소 ABC의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낸 거고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이면서 모두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얘네는 등전자니까 핵심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 원자 번호가 제일 큰 알루미늄이 제일 작을 거고 마그네슘, 산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온의 전압값을 나누래요. 그럼 얘는 2 나눌 것이고 얘는 3을 나누겠죠.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은 값을 나눠요. 우리가 10이랑 8을 똑같이 2로 나누면 내나 똑같이 얘가 4고 오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보다 얘가 더 큰데 똑같은 걸 나눠요. 그러면 상대값도 역시 얘가 더 큰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산소는 C가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A랑 B를 찾아줘야 되는데 작은 거에 큰 수를 나눠주고 맞죠? 우리가 이 분수가 커지려면 분모는 작으면서 분자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분자는 작은데 분모는 크니까 제일 작은 값을 가지겠죠. 얘 알루미늄, 얘 마그네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온의 반지름은 B,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알루미늄보다 크다. 올바른 보기가 될 거고 원자 반지름은 B와 C를 비교를 하려면 마그네슘 위에 베릴륨, 그 다음에 옆에 산소가 있으면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결국에는 B가 C보다 크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려면 우리는 어떤 껍질에 존재하느냐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마그네슘, 알루미늄 있으면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이 더 작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겠죠. 역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베릴륨과 마그네슘을 비교를 하면 베릴륨이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겠죠. 전자 껍질이 작아지니까. 근데 베릴륨과 산소를 비교하면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겠죠.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원소 중에는 C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기니디 다 포함하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능 특강 2점짜리 문제였고요. 13번 문제부터는 이번에 9월에 쳤던 모의고사 문제에서 2단원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4문제까지 하고 시험 범위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13번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자료이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앞에 숫자가 주양자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숫자가 같으니까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는 주양자수가 되겠죠.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n 플러스 L이 커지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주양자수는 가로 적절하다. 맞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방위양자수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건 3p 오비탈이 될 거고 3d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낮은 게 4s 오비탈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역은 3p 오비탈, 니은은 4s 오비탈, 방위 양자수는 뒤에 알파벳이 결정하는데 L이 0인 게 s 오비탈, L이 1인 게 p 오비탈이었어요. 얘는 p 오비탈, 얘는 s 오비탈, 방위 양자수 달라서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겠죠. 이렇게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는 구형이라고 그랬고 p는 방향성 가지는 각각 축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아령 모양이 오비탈의 모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니은은 4s 오비탈이니까 구형이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 E에 대한 자료이고 이거 중에 한 개만 다른 주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 항상 역전되는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p 오비탈의 전자수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p 오비탈이 존재하는 13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홀 전자가 0인 건 지금 값에 없으니까 얘네는 지우고 이것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홀 전자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요렇게 되겠죠. 그럼 홀 전자가 세 개 있는 거는 2, 3주기 중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질소랑 인이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제1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게 2주기 원소인 질소가 될 것이고, 얘가 인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질소고 얘가 인이 될 때 이 이온화 에너지, 얘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에 황, 인, 염소 요렇게 될 거죠. 그 다음에 2주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2주기는 풍소, 탄소, 산소, 질소, 플로린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D는 질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D보다 에너지 준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플로린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없겠죠. 그러면 플로린 탈락. 그러면 홀 전자가 하나인 거. 얘 아니면 얘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 얘가 질소보다 전부 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는 비교가 되고 이렇게 비교되고 이렇게 비교되고 이렇게는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만약에 황이 되면 인보다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가능한 건 얘 안 되니까 지금 홀 전자 두 개인 거. 규소도 당연히 얘 인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더 큰 값을 가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둘 다 2주기, 3주기에 있는 원소가 안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한 개만 다른 주기니까 얘 3주기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2주기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주기 내에서 홀 전자가 하나인 거. 붕소 아닌 플로린인데 플로린은 질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A 작으니까 A는 붕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홀 전자가 두 개이면서 이주기인 거 두 개인데 탄소랑 산소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게 산소, 작은 게 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에 A랑 E는 서로 다른 주기이다. 이거 정리하면 A, B, C, D, E가 각각 붕소, 산소, 탄소, 질소, 인이었어요. 그러면 A, 붕소는 E, 인과 서로 다른 주기이다. 2주기, 3주기니까 올바른 보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에 들어있는 전자, C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탄소는 6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이렇게 되겠죠. 1, 2, 3,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오비탈 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 그러면 정답은 일단 1번이 될 것이고, 원자과 전자 붕소는 13족이니까 3개, B는 16족이니까 6개, 그 다음에 탄소는 14족이니까 4개, 질소는 15족이니까 5개, 인도 동일하게 5개가 되겠죠. 그럼 원자과 전자 D는 5개고요. B는 6개죠. 그럼 얘가 더 커야 되니까 D급도 틀린 보기인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와 y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y2에 해당하는 게 m, n 플러스 2, n 플러스 4, 세 가지 종류가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위원소에서 이 합체가 세 가지의 분자량을 가진다는 건 y의 동위원소는 작은 거 n짜리랑 n 플러스 2짜리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작은 거, 가장 작은 게 되려면 m 더하기 m이 되면 가장 작은 게 될 거고 얘는 m에다가 m 더하기 2를 만나면 여기 2m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m 더하기 2에 m 더하기 2를 만나면 이거 두 개가 대문자 m이고 더하기 4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m이 된다는 건 얘가 존재할 확률은 y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에 동시에 원자량이 작은 동위원소 Y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얘의 존재 확률은 얘의 존재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을 해준 게 16분의 9라는 거니까 이 원자량이 작은 소문자 m자리가 4분의 3의 확률을 가지고 n 플러스 2 큰 거 만난 게 16분의 1로 존재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해줘야 돼서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의 3과 4분의 1, 3대 1로 존재하는 거 35, 37짜리 CL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Y는 CL이다 라는 걸 유추를 할 수 있을 거고 얘는 A짜리랑 A 플러스 1짜리 질량수가 위에 써지는 거기 때문에 얘의 질량수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존재 비율은 5분의 1과 5분의 4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들이 결합을 해서 XY3를 만들 거래요. 그러면 가장 작은 XY3가 되려면 X에 Y가 이렇게 붙을 건데 얘가 작고 해야 가장 작은 분자량을 가지겠죠. 그리고 가장 큰 분자량을 가지려면 크고를 가져야 가장 큰 분자량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이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각각 4분의 3인데 전부 모든 자리에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나누기. 얘의 5분의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번분수 이렇게 분모들 싹 따라가니까 결국엔 4분의 3의 세제곱 4분의 27만 남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홀 전자수의 합을 줬고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합을 또 줬어요.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YZ 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2주기 원소를 또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주기를 이렇게 쓰면 홀전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홀전자 한 개 ES1이니까 ES2 없고 2P 하나, 둘, 세 개 늘어나고 P 오비탈에 이제 전자 최대 6개 채울 수 있도록 하나씩 줄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생각을 하면 없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하면 1s 2개, 2s 1개니까 오비탈 2개, 오비탈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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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Z의 전자 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다 달라지려면 이거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거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X랑 Y랑 Z를 찾아줘야 되는데 홀 전자 수가 더해서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질소 이런 거는 혼자 3개니까 안 되겠죠. 얘 지우고. 그 다음에 오비탈 수가, 홀 전자 수가 2개면 나머지는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홀 전자가 2개라 치면 얘는 홀 전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 p 오비탈이 들어있는 거 0개고 4개니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산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플루오린을 한번 살펴보시면 홀전자 하나 있고, 그러면 홀전자 하나인 거 이거나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홀전자 하나인 거 찾았고 P에 들어있는 오비탈 전자, 얘 P 오비탈의 전자 5개가 들어있으니까 더해서 6개가 되려면 얘는 안 되겠고 얘 하나 들어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X, Y, Z 이런 경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단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X가 플로린이라고 치면 분소가 B가 되어야 되겠죠. Y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비탈 수가 더 작은 거, 3개보다 더 작은 거 2개짜리 하나 있잖아요. 베릴륨. 그러면 조건 만족하는지 보면 홀 전자 없으니까 더해지는 거 없을 거고, p 오비탈에 전자 없으니까 더해지는 거 없을 거고, 오비탈 수는 작고,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원자가 되겠죠. 그러면 Z는 베릴륨이니까 원자 번호 4번 1s에 2개, 2s에 2개를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럼 1s에 2개, 얘 2s에 하나니까 안 되고 2개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예요.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ABCD에서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을 뺀 값이래요. 그러면 원자 빼기 이온이 음수가 나온다는 건 원자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원자에서 이온으로 될 때 반지름이 커지는 건 음이온이 형성되는 물질이 될 것이고, 원자에서 이온을 뺐을 때 양수가 된다. 여기 0 기준으로 양수가 된다는 건 원자의 반지름이 이온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양이온을 형성하는 물질, 원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O 아니면 F일 거고 얘가 Na 아니면 Mg일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A랑 C가 홀전자 수가 같대요. 홀전자 산소는 2개, 얘 1개, 얘 1개, 얘 0개죠. 그럼 같을 수 있는 게 플로린이랑 나트륨이니까 홀전자 수가 같은 A, 얘가 플로린이 될 것이고, 남은 B가 산소가 될 거고, C가 나트륨이 되고, 남는 D가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같은 주기 2개를 비교합니다.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클 때 유효핵전화가 크다. 그러면 A가 플로린이 원자 번호 더 크니까 유효핵전화 더 크겠죠. 기억은 올바른 보기. B와 D는 1대2로 결합한다. 지금 양이온이랑 음이온의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게 될 때 B, 산소는 산화이온, 얘 16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6개란 말이에요. 그럼 O2-가 될 거고,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2개죠. 2족이니까. 그럼 얘는 2개를 버려서 Mg2+가 되잖아요. 그럼 얘네는 2-고 2+니까 몇 대 몇으로? 1대1로 결합하면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1이온화 에너지는 C가 D보다 작아요. 그쵸? 왜냐하면 나트륨이 제일 작으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얘는 이제 전자 하나를 잃고 이미 그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잖아요. 원자과 전자를 하나 버렸으니까.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훨씬 더 큰 값을 가질 거예요. 나트륨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나눈 것과 적당히 큰 거에서 더 큰 거를 나누는 거. 이게 더 큰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C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 하고 나머지 내용은
내용 정리하는 건 시험 기간에 한번 보고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